내용을 알고 나서 보면은 아 이런 게 여기 있었구나 하는 약간 보물찾기 같은 프롤로그가 되는 거죠. 살짝 바꿔도 정답이 아예 달라지잖아요. 아, 해석하기 어렵죠. 나중에 결말을 보고 아,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충격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는 울었어요, 사실. 네. 오늘은 미스터리를 읽다로 찾아왔습니다. 표창원 소장님 그리고 박경식 PD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이제 가상의 이야기니까 부담 없이. 밝게 예,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옷도 그래서 약간 화차 느낌으로 입고 왔습니다. 혼자서 네. 귀뜸을 주시지. 저도 좀 화려하게. 저도 이런 거 있어요. 아, 이런 거 있으세요? 예. 다음에는 같이 입고 와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짝사랑을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자연스럽다. 아, 자연스럽다. 이게 연결이 이 되나요? 전개. 저는 짝사랑한 기억이 예. 잘 안 나요. 언제나 인기남이었구나. 아내 되시는 분을 이제 짝사랑 하다가 결혼한 케이스일까요? 아 그렇죠. 예. 그 마지막 갑자기 짝사랑. 태세 전환. 이 유부남들 이러면 안 돼. 진실을 말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는 이것까지 할 수 있다. 막 살인죄까지 뒤집어 쓰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으세요, 두 분은? 살인죄는 뒤집어 쓰지는 못할 것 같아. 아, 네가 저지른 짓은 네가 책임져라. 티다. 저도 그래요. 예.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남에서 한 택시 기사가 실종됐어요. 그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거든요. 그 경찰이 수사를 해나가다가 면식범의 소행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제 아내 혹은 딸 그런데 두 사람이 각기 달리 경찰서에 찾아와서 자기가 범인이라고 아, 아내랑 딸이요? 아, 서로 엄마는 딸이 살인범으로 잡혀갈까봐 내가 죽였어요 나를 수사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고 딸은 반대로 엄마가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봐 어머나. 나중에 밝혀진 건 공범이었죠. 왜냐하면 아, 그 아버지자 남편이 가정폭력이 무척 심했었고 그날도 심각한 가정폭력을 하다가 사망 위기까지 몰리는 상황에서 딸이 아버지를 공격을 하고 아유. 이후에 그걸 감추고 시신 유기는 같이 한 거죠. 참 그렇긴 한데 아주 악의적인 살인이라기보다는 자기 방어적인 그렇죠. 네, 정당방위적인 요소가 네.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뒤집어 쓰려고 했던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사실 그 상황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네요. 읽을 내용이. 네네네. 그냥 미스터리를 읽다 오늘 함께 읽을 미스터리가 말이 필요 없는 그 미스터리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책인데요. 네.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책도 읽고 한국 영화도 보고 일본 영화도 봤어요. 심지어. 아, 예. 네, 세 가지를 다 클리어를 한 사람으로서 꼭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네. 미스터리 히가시노 게이고 약간 동음 미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미스터리.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진짜요? 왜요?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사람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히가시노 게이고는 1958년 58년 개띠입니다. 1958년 오사카에서 출생을 했고요. 네. 원래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어요. 이게 소설이랑 전혀 상관없는 졸업하고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의 엔지니어로 입사해서 잘 생활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1985년에 27 나이에 소설을 출간을 하는데 그 제목이 방과 후예요. 이 작품이 미스터리 애호가는 다 아시겠지만 에도가와 람포상 이게 일본 최고의 미스터리 신인 작가에게 주는 권위 있는 상이죠. 제31회 에도가 람포상 수상을 합니다. 정말 화려한 데뷔를 합니다. 그런데 데뷔 후 10년간은 주목을 받지 못해요.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오, 정말요? 네, 그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 미스터리 하면 그냥 이 일곱자가 떠오를 만큼 엄청난 작가가 됐죠. 특히나 이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부에서 1300만 부가 팔렸고요. 네. 우리나라만도 누적 100만 부 이상이 팔려가지고 이게 일본 소설 다 합쳐서 1위라고 합니다. 최다 판매 1위.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읽어보기로 한 이 용의자 X의 헌신도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그 일본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상했을 뿐더러 본격 미스터리 베스트 10에도 들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소설 전체적으로 받는 그 나오키상까지 오. 받아버린 거죠. 이 세 개 부분을 다 석권한 게 일본 미스터리 소설 역사상 최초였다고 합니다. 아, 3관왕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셨나요? 간단하게 한 줄로만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들은 이런 휴머니즘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 용의자 X의 헌신도 인간적으로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와닿았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한 줄 평을 하라면 질투난다. 저는 이렇게 못 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질투난다. 예. 어쩜 이렇게 잘 꼬았을까. 맞아요. 마지막까지 정말 예상을 뛰어넘고 끝났나 싶은데 계속 이제 반전에 반전이. 맞아요. 반전에 나오고. 반전. 저는 사실 이거 제가 대학생 때 읽었는데 읽으면서 좀 이거 이과생에 대한 올려치기가 좀 심하다.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제 주변에 있는 이과생들은 이 정도로 똑똑하면 휴머니즘이 좀 부족하거나 맞아요. 여기 나온 이과생들은 다 똑똑한 데다가 막 휴머니즘도 갖추고 있고 공감 능력도 좋고 막 머리도 좋고 막 그런 데다가 또 순정파 뭐 약간 이런. 피디님 이과가 아니셨어요? 저 문과인데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저는 사실 수학과를 나왔잖아요. 제가 공대생이에요, 제가. 인간같이 안 공대생. 보이는데. 사회화가 많이 된 공대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멀어진 거죠? 예, 왜냐면 법대를 또 갔으니까 문과로 그럼 또 인정입니다. 갔죠. 네네. 예, 그래서 인정해 주시면. 하여튼 이 책에는 이제 이과생이 2명 등장하는데 2명 다 엄청 호감작을 해놓거든요. 특히나 이 첫 시작 부분을 읽어보면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읽을 때는 이 첫 시작을 그냥 이제 흘려 읽듯이 읽었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첫 시작이.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7시 35분 이시가미는 평소처럼 연립주택을 나섰다. 3월로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바람이 꽤 차갑다. 머플러에 턱을 파묻고 걸었다. 큰 길로 나서기 전에 자전거 거치대 쪽으로 힐끔 눈길을 준다. 자전거가 몇 대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가 찾는 녹색 자전거는 보이지 않는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향하면 니온바시가 나온다. 니온바시 바로 앞에는 스미다 강이 흐르고 그 강을 건너는 다리가 신오아시교다. 다리를 건넌 그는 다리 끝자락에 나 있는 계단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리 밑을 가로질러 스미다 강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시감이라는 한 남자의 출근길을 쭉 보여주는데 이 이시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재 수학자라는 컨셉인 거죠. 예, 보통 수학자도 아니고 천재 수학자. 두 주인공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는 이제 악의 축 쪽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 악의 축을 담당하는 사람을 프롤로그에 꽂았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시선에서 약간 계속 책을 보게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캐릭터가 굉장히 좀 마음이 쓰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드렸던 지금 이 장소, 이 이시가미가 출근하는 이 출근길이 사실은 사건의 현장이 되잖아요. 나중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그가 꾸며내는 트릭들이 다 이 사건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 트릭들의 현장을 맨 앞에서 그냥 공개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렇지 않게. 그러면서 이 길을 지나쳐서 들르는 곳이 이 남자가 사건에 말려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도시락집이 있는 거죠. 이 도시락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짝사랑의 주인공인 야스코라는 여성분이 일하는 도시락집이었고 이 도시락집에 매일매일 가서 도시락을 사지만 야스코의 눈도 한번 제대로 못 마주치는 그런 고등학교 수학교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프롤로그에서 이 이시가미의 캐릭터나 성향이나 범죄 현장에 될 장소나 이런 수법까지도 다 보여주니까 내용을 알고 나서 보면은 이런 게 여기 있었구나 하는 약간 맞아요. 보물찾기 같은 프롤로그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이제 이시가미가 매일 들른다는 도시락집. 거기서 일하는 여자의 이름이 하나오카 야스코. 이 야스코는요, 미사토라는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면서 도시락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도가시라는 남자인데요. 헤어졌잖아요. 전 남편이니까 이혼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요.
나타나면서 평온했던 이 모녀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질이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도가시가. 도가시. 예전부터 야스코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도 집까지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 모녀와의 몸싸움 중에 도가시가 목숨을 잃게 돼요. 도가시가 이제 목숨을 잃기 전에 딸한테 네. 몹쓸 말을 하죠. 말을 하죠. 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엄마와 딸이. 그런 상황에 바로 옆집에 누가 살았느냐? 그 수학교사 이시가미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어떻게 오라 그래요? 그렇죠. 안 돼요. 곤란한데요? 이렇게. 그러자 남자가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오카 씨. 당신은 안다 이거죠? 이름도 알고 있다. 예. 그럼 한마디 더 해요. 여자들만의 힘으로 사체를 처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나한테 맡겨달라 이거 아닙니까? 내가 남자고 힘이 세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모든 걸 다 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수학교사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완벽한 문제가 설계되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이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한 50페이지 이내에 사건 벌어지고 범인 누군지 다 알려주고 그 알리바이를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까지 이제 다 공개를 해버리고 이야기를 시작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걸 누가 했을까, 왜 했을까를 추리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거는 누가 왜 죽였는지까지를 앞에다가 까버리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해지는 건 거죠. 네. 수학가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책을 보시면서 이 상황에서 나라면 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막 이런 상황들 많이 보면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수학에서는 이제 변수들이 있으니까 변수를 좀 바꾸면 문제가 아예 달라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나타나는 목격자를 살짝 다른 사람으로 내가 봤지만 뭐 다른 사람으로 위장을 한다던가. 근데 그거는 예. 수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대개 범죄자들이 그냥 생각하는 일반적인 범죄 심리인데요, 그거는? 아니 왜냐면 사실 뭐 미분 적분 할 때도 뭐 0에서 t까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t가 시간이라는 건데 그것만 살짝 바꿔도 정답이 아예 달라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미적분이 시간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더더욱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되게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 이시가미의 컨셉을 수학자로 잡았다라는 거지. 그 이시가미는 어떤 식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었을지 이런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현장은 구 에도강의 제방. 사체를 발견한 사람은 제방에서 조깅을 하던 노인이라고 한다. 비닐시트 끝자락에 사람 발처럼 보이는 것이 비어져 나와 있어 조심스럽게 시트를 들춰보았다는 것이다. 사체는 처참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양말도 구두도 안 신은 완전한 나체에 얼굴이 훼손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사체의 손가락은 불에 타서 지문이 완전히 지워졌다고 한다. 사체는 남자, 목에는 교살 흔적이 남아있다. 곁에 자전거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미 에도가와 경찰서에서 가져갔지만요. 자전거? 누군가가 버린 거 아닐까? 그러기엔 너무 새 것이었어요. 타이어가 모두 펑크나 있긴 했지만요. 일부러 목 같은 걸로 찌른 것 같아요. 예의 자전거에서는 핸들과 프레임, 안장 등에서 여러 개의 지문이 채취됐다. 자전거 이외의 유류품으로는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20리터짜리 양철통 안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의류가 일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범인이 불을 붙이고 달아난 후 끝까지 다 타지 않고 저절로 불이 꺼진 것으로 추측된다. 수사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만한 정보 하나가 입수되었다. 가메이도에 있는 렌털룸 오기야라는 곳에서 남자 숙박객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3월 11일이라고 했다. 사체가 발견된 날이다.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나오지 않길래 종업원이 가서 보니 약간의 짐만 남긴 채 손님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이다. 수사팀이 급파되어 그 손님이 묵었던 방과 짐에서 머리카락과 지문 등을 채취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이 사체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예의 자전거에서 채취한 지문 하나가 방에서 발견된 지문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숙박부에는 사라진 손님의 이름이 도가시 신지라고 적혀 있었다.
검시 결과 사망 시각은 10일 오후 6시 이후. 그 자전거에서 이제 지문이 나왔는데 그게 도가시의 지문과 일치했다. 소장님은 여기까지 읽으셨을 때 감을 좀 잡으셨었나요? 감을 잡기보다 저희는 이제 이런 소설 읽기가 힘들어요. 작품으로 읽어야 되고 재미로 작가의 의도로 따라가야 되는데 불에 태웠다고 지문이 안 나온다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나. 그러네. 왜냐하면 이 표면은 불에 의해서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피라고 하죠. 네. 그 부분을 이렇게 살짝 벗겨내면 진피에도 지문이 남아 있습니다.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만 들어가니까 이야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문을 왜 불에 태웠다고 이걸 현장에 가 계신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흐름을 따라가진 않았다 제가 읽을 때.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전거에서 채취한 지문, 그 다음에 숙소에서 채취한 지문 그냥 경찰청 시스템에 넣으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그렇게 국민 모두의 지문을 경찰청 데이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런 배경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우리나라처럼 쉽게 현장 지문 따가지고 경찰청에 넣어서 누구야 신원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일본은 아니다. 그 대조 지문을 찾아야 한다. 한국이었다면 그냥 그 자전거에 찍힌 지문만 채취하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나오는데 그렇죠. 일본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대조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죠. 이걸 굳이 설명해 주신 이유는 이게 이제 소설 나중에 좀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 트릭으로 되기 때문에 작용하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이제 앞에 그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이시가미가 당신들을 도와드리겠다 하고 알리바이를 내가 짤 테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서 다음 장면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시가미의 목적은 이 살인을 저지른 이 진범인 이 야스코 모녀를 감춰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야스코와의 연결고리를 감추는 게 정상인데 맞아요. 그러려고 또 이제 뭐 얼굴도 훼손시키고 지문도 다 태우고 옷도 태웠을 건데 갑자기 그 도가시의 지문을 자전거에 이제 묻혀놨다라는 게 이게 뭐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당연히 도가시가 실종된 게 확인되면 도가시의 전처를 찾아가게 될 텐데 의심하게 되죠. 이거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시가미의 진짜 목적이 숨겨져 있다. 그렇죠. 음흉한 목적이. 그래서 이 야스코 모녀를 자기한테 완전히 종속시키기 위한 도와주는 척하면서 약간 약점을 잡으려고, 약점을 약점 잡으려고 잡히게 이렇게 한 게 아닐까 하려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여기서 이제 그 천재 수학자 이시가미의 대항마인 또 다른 이과생이 등장하는 건데요. 이 사람은 이제 유가와 마나부라는 천재 또 물리학자입니다. 이시가미가 수학자로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 유가와는 물리학자로서 문제를 푸는 사람, 약간 이런 대결 구도가 짜여지는 거고 약간 창과 방패의 대결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사실 이 히가시노 게이거 소설에 그 갈릴레오 시리즈라고 있잖아요. 이제 이 유가와 마나부가 주인공이고 데이토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이자 이 사건을 맡은 형사 구산하기의 친구고요. 그래서 구산하기가 이거 문제 안 풀리는데 하면은 항상 이 유가와한테 가요. 그럼 유가와가 툭툭 뭐 하나 던지면은 또 다시 조사하러 가고. 근데 이번에는 유가와가 트릭을 밝혀내야 되는 상대가 유가와의 어릴 적 친구이자 똑같이 천재로 인정하고 있는 이시가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유가와는 여기서도 실마리를 하나씩 이제 잡아내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산하기가 엄청 좀 약간 이제 그냥 진짜 형사거든요. 진짜 형사는 무슨 의미를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사에 대한 비하. 아니요. 여기 오늘 비하가 난무하네요. 구산하기는 진짜 열심히 현장을 발로 뛰는 네. 굉장히 성실한 형사거든요. 근데 이제 발로 뛰다 보면 이제 눈앞의 것들만 매몰되게 보니까 이제, 네. 이제 아, 큰 그러네요. 그림을 잘 못 그릴 때 항상 이 친구인 유가와가 이런 걸 풀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네. 이 유가와의 질문을 소장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자네는 사체 옆에 뒹굴던 자전거가 위장 공작일 가능성은 낮다고 했지. 위장 공작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었어. 자전거에 피해자 지문을 묻혀둘 요량이었으면 애당초 사체의 지문을 태울 필요가 없잖아. 실제로 자전거의 지문으로 신원이 판명되기도 했고. 바로 그 점인데 말이지. 만일 자전거에 지문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경찰이 사체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했을까? 아니라고 그는 대답했다. 지문이 없었어도 문제는 없었을 거야. DNA 감정을 했다는 말 전에도 했지? 그래, 들었어. 그러니까 사체의 지문을 태운 사실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만일 범인이 거기까지 이미 계산했다면 어떨까? 자전거가 위장 공작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한 장치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의표를 찌르는 의견에 구산하기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실은 그것이야말로 위장 공작이었다는 거야? 그래, 뭘 노린 위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와우. 독자들은 엄청 헷갈려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제 사실 구산하기 형사랑 저희랑 이제 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 천재 물리학자는 이게 위장 증거인데 경찰들이 봤을 때 위장 증거가 아니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굉장히 이게 헷갈려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이시가미는 뭐 때문에 자전거로 위장을 하려고 했으며 뭘 숨기기 위해서 네. 그리고 물리학자가 얘기하는 위장이라는 근거는 무엇이고 라는 이제 질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도를 갖고 애매하게 증거를 현장에다가 만들어 놓으니까 형사들이 계속 이 야스코의 주위를 맴돌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맞아요. 전 그것 때문에 또 제가 이제 그 이시가미를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생각하게 됐었는데 이 형사들이 보는 야스코 모녀는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무죄인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범죄자냐라고 하기에는 또 증거가 부족하고 네. 이제 막 잡힐 듯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그 야스코 모녀는 계속 불안에 떨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시가미가 이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게 야스코 모녀한테 이제 계속 지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공중전화로 가서 그 코치 내용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봐 주시면 이 이시가미가 얼마나 음흉한 사람인지. 음흉한 건지 똑똑한 건지 한번. 늦은 시간에 하나오카 모녀의 집 현관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역시 형사인 듯했다. 야스코의 이야기로는 형사가 고타스에 대해서도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한다. 그것 또한 이시가미가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아마도 흉기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냈을 겁니다. 전기 고타스의 코드 말입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손을 써두었으니까요. 그는 하나오카의 집에 있는 전기 고타스를 자신의 것과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집에 있던 전기 고타스는 지금 그의 집 벽장에 들어가 있다. 다행히 그가 원래 갖고 있던 전기 고타스의 코드는 그녀의 것과 다른 타입이었다. 그들은 영화관에 집착할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계산해서 계획을 세웠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시가미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안심이 되네요. 야스코의 말에 이시가미는 가슴속에 등불이 켜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루 종일 팽팽했던 긴장감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다. 이제 그 고타츠가 그 일본에서 주로 쓰는 전기장판 대용으로 이제 책상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맞아요. 여기를 따뜻하게 하는 그건 건데 그것도 이제 전기 제품이다 보니까 실제로 살인을 그 고타츠 전기줄로 했거든요. 야스코 모녀가. 근데 이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이시가미가 와서 그걸 바꿔뒀다라는 거죠. 이제 이 전기줄과 이 전기줄은 다른데 목에 있는 전선의 모양이 다를 거니까 고타츠를 보고 갔으면 오히려 다행이다. 형사들이 보고 갔으면 의심이 한층 옅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영화관에 집착할 건데 그거 이미 내가 다 손을 써놨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영화관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형사들이 모녀 알리바이를 확인할 때 이 모녀가 그날 밤 우리는 영화관에 갔다가 노래방에 갔다가 집에 왔습니다 라고 알리바이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그 사망 추정 시간에 자기네들은 계속 밖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를 제시한 거죠. 근데 이제 노래방은 그때 당시에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데 영화관은 그 모녀들이 제시할 때 표랑 이런 팜플릿 같은 걸로만 애매하게 이게 보여줬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영화관은 이거 증거 조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영화관 갔다고 한 시간에 죽였던 거 아니야?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어쨌든 이 앞에 상황을 다 책을 통해서 보고서 갔으니까 이제 서스펜스가 생기는 거예요. 독자들과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간의 정보의 양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진범인 걸 알고 그 시간에 영화관에 갔을 리가 없다라는 걸 아니까 저 표가 분명히 가짜 표고 이렇게 숨긴 걸 텐데 형사가 그걸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녀가 걸려드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모녀가 자기네들이 불안해서 잘못 증언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시가미가 그것조차 내 계획의 일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뭐지? 뭐지? 도대체 뭘 한 네. 거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읽었을 때는 다행이라는 단어가 되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타스가 지금 그의 집 벽장에 들어가 있고 다행히
원래 가지고 있던 거랑 그 모녀가 가지고 있던 거랑은 그 코드가 다르다. 사실은 그냥 제일 편한 거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뭐 불태우거나. 근데 뭘 굳이 바꿔놓고 다행이라고 하는지. 아, 저는 그 생각까지는 못하고 봤어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일본 주택들의 생활상에 비춰본다면 고타스가 없다는 게 오히려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집에 고타츠가 없을 수 있어?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어떻게 했어? 그게 범행 도구 아니야? 어디다 버렸을까?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옆집에 대한 임의 수색 혹은 동의하지 않으면 압수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색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이웃집 남자에 대한 의심과 용의점은 있어요. 혹시? 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웃집 남자의 압수색을 통해서 고타스를 발견하면 국가수에 일본의 과학소연구소에 보내고 그러면 이제 사건 해결되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사건도 사건인데 이시가미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에 스스로 이렇게 뛰어든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책에서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이시가미랑 야스코의 관계라고 해봤자 그냥 도시락집에서 도시락 아리가또 이러고 가져가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굳이 여기에 사건에 이제 스스로 휘말리고 내가 시신을 처리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한 건지 그래서 이제 좀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막 심리 묘사가 나오면은 좀 집중해서 좀 보게 되는 그런데 이제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하필 이때 또 야스코 주변에 남자가 한 명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전부터 알던 사람이고 매너도 좋고 품위도 있는 그런 사장님인데 야스코한테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또 사실 둘이 만나는 거를 이시가미가 몇 번 목격하기도 하고 뒤를 밟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윽고 구도가 벤치에서 내렸다. 이시가미는 일단 셔터를 눌렀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구도는 그대로 호텔 입구 쪽을 향했다. 그의 모습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이시가미는 차를 출발시켰다. 우선은 2장이면 돼. 이 2장의 사진에는 어떤 문장이 어울릴까? 그가 머릿속으로 구상해본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이 자주 만나는 남자의 정체를 알아냈다. 당신에게 묻고 싶다. 이 남자와는 어떤 관계인가? 만일 그와 연애를 하고 있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나에 대한 배신 행위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해보라. 이 남자를 도가시와 똑같은 운명으로 몰아넣는 것은 지금의 내게는 지극히 쉬운 일이다. 나는 이미 각오했고 방법도 생각해 두었다. 이시가미는 머릿속으로 구성한 문장을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충분히 위협적인지 음미해 보았다. 신호가 바뀌어 호텔 정문을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였다. 하나오카 야스코가 호텔 정문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시가미는 저도 모르게 눈을 부릅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또 다시 한번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때가 대학생이었는데 와, 나 진짜 머리 좋다. 이 이시가미가 음흉한 뜻이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역시나 음흉한 놈이구나. 근데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이 부분에서 와 그럼 그렇지 약간 이런 생각을 확 했던 멀쩡한 사람이 부분이에요. 살인을 은폐해 주려고 하겠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예요. 저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네. 결국은 이거 치정이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것도 다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나중에 결말을 보고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사진을 찍으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찍었을지 이 말을 되뇌이면서 이게 충분히 위협적인가? 이런 생각하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 그래도 이시가미가 약간의 질투심은 있지 않았을까?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하고 다 했다고 한들 뭐 진짜 진심으로 둘이 잘 살기를 바랬을까? 이런 의심은 사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 생각하시기 어떠십니까? 현실 속에서는 100%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질투심, 배신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뒤통수를 친다고 하는 그러니까 참 해석하기 어렵죠. 심리학적인 접근을 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처음엔 당연히 스토커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 스토커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또 다른 잔인한 범행을 저지를까?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시가미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유형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헌신이라는 제목이 붙은 것 같고요. 네.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니까. 어떤 짝사랑의 대상인 여성이 내가 아닌 다른 남성과
만나고 뭐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자기에겐 아무렇지도 않다. 어떤 성직자 뭐 이 정도가 아니라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근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책에서 계속 이제 이시가미는 그런 류의 인간이다라고 독자들을 설득시키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쵸.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시가미가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학생이 네. 이제 이시가미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입시에서 수학을 안 보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수학을 배워야 하죠? 이때 이제 이시가미의 대답이 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리오카군, 자네는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 오토바이 레이스를 본 적 있나? 오토바이 레이스를 할 때 레이서들은 일정한 속도로 달리지 않는다. 지형이나 풍향에 따라서 속도를 바꾸지만 전략적으로도 끊임없이 속도를 바꾸지. 어디서 속도를 줄이고 어디서 얼마나 가속할지 그 순간적인 판단이 승부를 가르는 거야. 알아? 그건 아는데 그게 수학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가속하는 정도가 바로 그 시점에서 속도를 미분하는 거야. 더 나아가 주행 거리라는 건 시시각각 변화하는 속도를 적분한 것이고 어디서 어떻게 가속하면 이길 수 있을지 면밀히 시뮬레이션을 거듭해서 전략을 세우지. 미적분을 응용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럼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만 수학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모리오카가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수학이라는 수업이 있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수학이라는 세계의 입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입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지. 내가 여러분에게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은 입구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보고 싶기 때문이야. 이거는 사실 실제 추리랑은 좀 상관없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내용들이 좀 이 소설의 가치를 높인 게 아닌가. 이시가미의 캐릭터를 이 대화를 통해서 딱 짚어주는. 그래서 이시가미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이시가미의 그 최종 반전 선택에 대해서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장치들이 이 소설이 이제 나오키상까지 수상하게 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박경식 PD가 말씀하신 것처럼 곁다리, 주변에 있는 것, 거칠의 형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집어치우고 본질을 파고드는 본질에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뭐지?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뭐 그런 맞아요. 어떤 부분들이 용의자 X의 헌신 속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시가미가 하는 얘기 중에 이제 이 수업 듣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수학에 적용하는 일을 하면서 즐거워할 사람이 한 명은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에게 이 입구를 열어주는 일 자체가 자기한테는 즐거움이고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미루어 봤을 때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앞으로 인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얘가 좀 즐거워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시가미의 캐릭터가 이 대화에서 조금 이제 공감이 가는 거죠. 그렇죠. 아, 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런 결말을 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뭔가 이야기의 완결성이 생기는 느낌? 그런 느낌이. 두 분은 이쯤에서 어떻게 좀 느끼셨나요? 요쯤에서는 저는 약간의 반성이 있었어요. 자기 반성이. 그 사진을 찍고 스토킹하는 모습에서 아 역시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세상에 이랬다가 이제 마지막에 점점 다가갈수록 내가 너무 세상적이었구나 오히려. 예,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 이런 사랑도 분명히 존재하겠지. 내가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반대. 나중에 뭐 헌신이라고 내세우는데 헌신을 포장해서 뭐 지가 좋아하는 사람은 괜찮고 남은 그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나쁜 놈이구나. 네, 정말 나쁜 놈이구나. 그건 이기적이구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오히려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꼭 읽으셔야죠. 왜 안 읽으셨어요? 아직까지? 제가 이제 그 질투심 때문에 어떻게든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려 어떻게든 깎아내리셨지만 깎아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용의자 X의 헌신을 만나보고 읽으면서는 충격의 연속이었고 제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반전과 아주 치밀한 배치 그리고 사람의 어떤 관계와 그 심리의 특성들을
이걸 완전히 현실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가상에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했을 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설정들. 혹시 추리 미스터리 장르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용의자 X의 헌신만큼은 읽으셔야 현 동시대를 살았다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읽다가 중간에 가서는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은 왜 하셨어요? 처음에 아예 나와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뭔가 이게 어떻게 풀려나갈까에 대한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판을 펼친 거지? 라는 걱정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는 울었어요 사실. 네, 눈물이 있었다. 예. 걸려드셨구나. 역시 이과생이어서 이과생을 감동시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 심리가 잘 다뤄져 있다. 저는 좋은 소설이나 영화들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만났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이해를 시키는 것들이 좋은 소설과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그 극단까지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 드라이버로 직장 동료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 찍어서요 살인 미수 혐의로 15년의 징역형과 10년의 전자발찌 착용형을 선고받은 한 범죄자가 쓴 편지입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부 사죄는 전 처음 보네요. 홍 씨를 찌르고 나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얘 죽었어. 나 건들지 말라고 내가 말했지. 이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